자, 식품위생법에 우리가 이제 영업에 들어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영업에 필요한 시설 기준이 나옵니다. 제36조에 이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을 갖추어라. 자, 제1항에 다음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자, 총리령 그러니까 어디 시행 규칙에 나오겠죠. 그죠? 자, 1.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제조, 가공, 운반, 판매 및 보존업. 2. 기구용기 포장 제조업. 3. 식품 접객업. 4. 공유 주방 운영업. 자, 이렇게 영업을 지금 법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그러니까 영업 그랬는데 영업이 어떤 영업이 있는지 세부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대통령령이 바로 시행령입니다. 자, 시행령 21조의 영업의 종류는, 자, 대통령이 시행령을 냈는데 이게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낼 수 없잖아요. 법의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자, 어떤 법의 뒷받침을 받아서 이 시행령을 내었나 하면은 식품위생법 제36조 1항의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봅시다. 1. 식품 제조 가공. 식품 제조 가공업. 그러니까 식품 제조 가공업이 뭐냐 하면은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을 식품 제조 가공업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법에서. 그다음 두 번째.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자, 법의 용어 그대로 따라줘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지 도매상에 넘기고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됐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즉석 판매 제조 가공해서 식품 이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총리령으로 시행 규칙에 지금 여기에 법의 시행령 시행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의해라. 자, 이걸 보고 넘어갑시다. 영제 21조 제5호 나목 6에 기타 식품 판매업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세점이란 백화점, 슈퍼마켓, 연세점 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말한다. 여러분 항상 숫자가 나오면은요, 이 숫자가 나오는 게 질문에 4개가 가장 명확하잖아. 그죠? 그래서 숫자 나오는 건 조금 관심을 가지세요. 자, 이게 왜 영업장 면적 얼마 이상인 업소이냐 이런 질문을 낼 수도 있다. 그 다음 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공에 직접 자, 이것이 지금 얘기했는 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무엇이냐 열어볼게요. 별표 15와 같다. 그럼 별표 15 이제 이거 세부적인 사항이 이겁니다. 자, 세부적인 사항 자 나오지요. 꽤 많죠. 봅시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 대상 식품. 자, 영제 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 가공업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3호에 따른 축산물 가공업에서 제조 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 단 통조림, 병조림 식품 제외. 자, 그 다음 영제 21조에 따라서 자 이렇게 와서 수입식품 판매 영업자 수입 판매한 식품으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들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다만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외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식품 위쪽에 지금 이 법에 식품 제조 가공업에 대한 이 영업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통조림, 병조림 제품, 레토르트 식품, 냉동식품, 어육식품, 특수용도 식품, 단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은 제외한다. 식초, 전분, 알가공품, 유가공품. 자, 이건 제외한다. 이거 이외에 다른 거 이제 즉석식품 제조 가공업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식품 첨가물 제조업입니다. 자, 식품 첨가물에도 첨가물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감미료, 착색료, 표백제 등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입니다. 자, 그 다음 천연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 자, 이것도 식품 첨가물 제조업에 해당된다. 그 다음 식품 첨가물의 혼합제제를 제조 가공하는 영업. 다음 기구 및 용기 포장 살균 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할 수 있는 물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 식품 첨가물 그랬는데 이 식품 첨가물에 자,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물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이 식품 첨가물 제조업일까요? 아닐까요? 제조업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 내면은 문제 맞추기 꽤 어렵겠죠. 그렇죠. 이런 단서조항 아닌 것 같은데 맞는 이런 걸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그 다음 식품 운반업이 있습니다. 식품 운반업. 자,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 음료, 살균 음료 포함 유산균 음료나 어류, 조개류 및 그 가공품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입니다. 단 이런 단서조항 꼭 좀 언더라인 하세요.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그 다음 해당 영업자가 제조 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이거는 식품 운반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죠? 예. 그 다음 5. 식품 소분 판매업. 자, 식품 소분업이 뭐냐? 식품 판매업이 뭐냐? 가나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자, 식품 소분업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을 식품 소분업이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나온다면은 만약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은 무슨 영업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뭐 식품 소분업 이렇게 답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 식품 판매업. 자, 식품 판매업에도 지금 법에서 정한 업이 나옵니다. 1. 식용얼음 판매업이라는 판매업이 있습니다.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다. 그 다음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이 있습니다.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 이건 글자 그대로 식품을 자동 판매기에 넣어서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단서조항이 있죠. 다만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 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소비기한 1개월 이상 되는 완제품만 자동 판매기에 넣어가지고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식품위생법의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에 해당될까요? 아니다는 얘기야. 3. 유통 전문 판매업. 유통 전문 판매업. 자, 이 경우가 뭐냐 하면은 내용 쭉 읽어보시면은 자, 영업자가 말이에요.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에 의뢰해 가지고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조자가 아니고 제조하는 사람에게 내 상표로 이걸 만들어 달라 해서 내 상표로 영업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OEM 그러죠. 주문자 상표 달아가지고 영업하는 자, 이런 유통 전문 판매업입니다. 유통 전문 판매업. 그 다음 4.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이건 또 처음 들어봤다? 처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바로 그게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입니다. 다음 기타 식품 판매업 1에서 4까지 제외한 영업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아까 보셨죠?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세점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300 얼마였습니까? 아까 300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세점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이걸 기타 식품 판매업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깔끔하죠? 법 시행령 시행규칙 연결해서 보니까 깔끔하게 보이죠? 그 다음 식품 보존업입니다. 자, 식품 보존. 가. 식품 조사 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식품 조사 처리업. 다음 식품 냉동 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단서조항 있죠. 수산물 냉동 냉장은 여기에 식품위생법의 식품 냉동 냉장업에 속하지 않는다. 그 다음 7. 용기 포장류 제조업. 자, 용기 포장지 제조업. 이거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사는 물건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 옹기류는 제외한다. 단서조항입니다. 옹기류는 제외한다. 그 다음 옹기류 제조업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식품을 제조, 조리, 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자, 그러니까 용기 포장지 제조업이 있고 옹기류 제조업이 있다. 그 다음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식품 접객업입니다. 자, 식품 접객업 많죠. 가나다라마 바까지 나옵니다. 자, 휴게 음식점 영업. 휴게 음식점. 자,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 허용되지 않는 영업입니다. 음주행위 허용 안 됩니다. 다만 단서조항입니다.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 뭐 만화가게 및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자,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제외한다가 아니고 포함한다. 자, 여기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물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 간단한 어떤 컵라면이나 뭐 어떤 다류, 그래 차 종류 물만 부어주고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이 업에서 여기서는 법에 제외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일반 음식점 영업입니다. 자, 일반 음식점 영업. 자,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됩니다. 음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음주는 가능하지만 손님이 노래 부른다든지 이거는 허용 안 됩니다. 자,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단란주점 영업입니다.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노래는 불러도 좋습니다. 그 다음 유흥주점 영업과 다른 점이 뭐냐? 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차이점은 자,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 부르고 춤도 추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곳이 유흥주점 영업입니다. 단란주점에서는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거 허용 안 된다 얘기예요. 아, 노래는 부를 수 있다. 춤추는 거 허용 안 된다 그죠? 야, 노래 부르는데 춤 안 추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죠. 유흥 종사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단란주점 영업에서는 유흥 종사자나 유흥시설을 둘 수 없다는 얘기잖아. 그런 거 없이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은 불러라. 그 춤을 추지 말라는 소리는 없잖아. 이러면은. 자, 그 다음 우리가 위탁급식 영업입니다. 자,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해야 되는데 자, 이게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이 어려웠다면은 집단급식소를 이제 어떤 계약에 의해 가지고 그 계약자가 집단급식소에 와서 음식물을 조리해서 제공할 수 있는 영업이다. 그래, 위탁급식 영업입니다. 그 다음 제과점 영업입니다. 제과 제빵 이거 아니죠. 법에서는 제빵이라는 건 안 나옵니다. 제과점 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뭐 빵만 파는 게 아니고 떡, 과자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 9번 공유주방 운영업. 자, 공유주방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주방 그게 공유주방이잖아요. 그죠?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자, 이렇게 해서 영업 종류 총 망라 다 했습니다. 그 다음 37조에 따라서 시행규칙에 자, 시행규칙 37조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대상 영제 21조 2호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별표 15와 같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영업에 대해 가지고 전체 다 됐고 그 다음 여기에 시행규칙에 업종별 시설 기준입니다. 법 제38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이제 별표 열어보면 이건 양이 좀 상세하게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식품 제조 가공업에서는 이런 시설 기준을 갖춰라. 바닥은 어떻게 하고 식품 취급 어떻게 하고 급수 시설은 어떻게 하고 화장실 어떻게 하고 창고 시설 어떻게 하고 탁 지금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다 기억을 할고 못하죠?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가 기존 출제된 문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만 있어도 답을 맞출 수 있는 엄청나죠?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없으면은 우리 책에 있는 요점해 있는 부분 정도만 정리합시다. 됐습니까? 37조 영업허가. 자, 이제 영업자 설명이 다 됐습니다. 영업허가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 허가는 좀 중요한 업을 허가를 내주고요. 그 다음 허가보다 조금 약한 등록을 하라. 등록해야 될 업이 있고 그 다음 신고만 해도 될 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등록, 신고. 자, 신고가 제일 간편하잖아. 그죠? 예, 등록도 조금 까다롭고 허가는 좀 더 까다롭겠죠. 그 얘기는 뭡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업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래서 영업 허가 어떤 업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설명을 합니다. 제1항 제36조 1항의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 누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장, 특특시군구청장 허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식약처장 허가를 받아야 될 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특특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될 업이 있다. 자, 허가. 그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얘기는 이제 허가받아야 할 영업 허가관청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기관 청은 다음과 같다. 자, 봅시다. 식품조사처리업, 그러니까 방사능을 이용을 해서 식품을 처리하는 처리업. 누구? 식약처장 허가입니다. 예, 식약처장 허가. 나머지 단란주점 영업과 같은 호라목 유흥주점 영업. 그럼 쉽게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특특시군구청장 허가. 자, 허가사항 됐죠? 이걸 법 놓고 시행령을 놓고 딱 보니까 이렇게 바로 읽혀지잖아. 그 다음 허가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로 한다. 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데 그 변경사항을 그냥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될 변경사항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좀 중한 허가 변경사항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뭐냐? 자, 1조 열어보면은 자, 1조에서 똑같습니다. 제36조 1호에 따른 대통령령 정한 영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 정을 받아 업종 종류별 업소별로 자, 이렇게 허가받아야 한다. 자, 허가받은 사항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 허가받아라. 그럼 이게 대통령령으로
중요하다. 이게 뭐냐? 자,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 법제 3수 후단에 따라 변경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로 한다. 다시 자, 후단의 뒤쪽에 나옵니다. 그러면 나올 때 보도록 합시다. 자, 제1항에 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자, 여기에 해당해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자, 다시 또 허가받지 않고 경미한 사항일 경우는 식약처장 또는 덕특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은 신고만 해도 된다. 자, 이 얘기였고요. 그 다음 제 4항. 자, 36조 1항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 영업소 또는 영업소별로 식약처장 또는 덕특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이 정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도 또한 같다. 자, 폐업할 때도 또한 같다. 신고해라. 폐업 신고입니다. 폐업하는데 뭐 허가까지 받아라 이런 조항은 없잖아요. 그 다음 36조 1항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대통령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자, 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 이제 지금 나오는 게 등록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다. 경미한 자, 대통령령으로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덕특시군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 밑으로 다 나가. 자, 봅시다. 신고 등록. 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보자. 자, 영업 신고는 누구에게 하여야 덕특시군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호와 같다. 식약처장에게 신고하는 그런 건 없죠. 자, 덕특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영업 신고만 하면 되는 자, 영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업 판매업, 냉동식품 냉장업, 용기 포장류 제조업. 자, 용기 포장류 제조업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자,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용기 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용기 포장류 제조업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가지고 용기 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자, 이 영업에 신고를 해야 될 사항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 휴게 음식점 영업 같은 호나목 일반 음식점 영업 같은 호마 위탁 급식 영업 및 제과점 영업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 자, 그 다음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해서 양곡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양곡 가공업 중에 도정업 하는 경우,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서 다른 법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에서 따르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수산식품사업법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수산물 가공업에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자 여기에 단서조항 수산동물류 가공업, 냉동, 냉장식품, 선상가공업만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어찌됐든 다른 법에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 다 피해 나갑니다. 자, 축산물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한다. 어디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해당 영업 신고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 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영업 허가를 받거나 영업 신고를 해서 하는 영업, 이런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 자, 않는다. 나머지 부분 농업, 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자, 또 여기에 나온 영농협동조합, 잉여조합,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이것도 자, 이 법에 따르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제외한다는 얘기는 이 법을 따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자, 신고 법제 37조 4항 단서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 그죠? 자, 어떤 영업자 성명, 그 대표자 성명 변경될 때, 그 다음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변경될 때,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될 때, 영업장 면적이 변경될 때, 자, 신고. 그 다음 제21조 2호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 판매 제조 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 유형을 달리해서 새로운 식품을 제조 가공하려고 하는 경우에, 자, 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을 한 식품의 유형이 법제 31조에 따라 자가 품질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에, 자, 변경 신고 해야 될 사항이, 자, 이런 경우에 변경 신고를 해라. 다음 식품 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 냉동 차량을 점검하는 경우 다시 신고해라. 식품 판매기 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특별시의 다른 행정시를 포함해서 자동 판매기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해라. 자, 이렇게 신고해야 되는 사항. 어때요? 생각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 이제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자, 등록은 신고보다는 조금 이제 뭐랄까요? 약간 중합니다. 자, 등록을 특특시군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단서조항입니다. 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 가공업 중 주세법에 따라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허가 신고는 받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등록